렌백 국립교도소입니다. 이곳과 다른 나라 교도소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 교도소 안에 남녀가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일명 이렇게 열린 감옥 형식의 덴마크 교도소. 이렇게 수감자에게 자유를 준 열린 감옥이 덴마크에서만 총 9곳이 있다는데요. 이곳에는 진짜 기숙사처럼 혼자 독방을 쓰고요. 식사도 배급이 아닙니다. 수감자들이 스스로 요리해서 먹고요. 또 난 정말 요리가 귀찮다. 난 요리하기 싫다 하고 싶을 땐요. 여보세요? 저 배달되죠? 여기 교도소인데요.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보통 월 1회는 면회가 아닌 외출까지 가능합니다. 뭐야 이게? 월 1회는 밖에 나가도 돼요. 군대보다 수감이 아니네. 짬밥만 먹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덴마크의 열린 감옥이 수감자들에게 오픈 마인드인 이유가 1970년대 북유럽에서 교도소 개혁 운동이 일었는데 이때 덴마크에서 재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 동안에도 목축업이나 목공 등으로 돈을 벌게 하거나요. 또 교도소 밖에서 자격증 학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 사회화 기능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춘 거죠. 방점을 뒀네요. 이상적인 얘기다. 네. 물론 이곳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마약, 술, 또 카메라 달린 휴대전화는 일체 금지고요. 이때 규칙을 어기면 일반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일반 감옥 무섭다. 여기서 일반 무서운 감옥이 거죠. 정신 바짝 들었어 지금. 이번에 소개할 곳은요. 일명 미래손 감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콜로라도주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입니다. 여기서 ADX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교도소의 최고 보안 등급인 슈퍼맥스급입니다. 이곳에 그럼 어떤 범죄자들이 오는가? 주로 마피아 갱단 보스, 1993년에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의 주범, 또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죠.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의 주동자 자카리아스 무사위 등이 바로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수감하고 있는 ADX 플로렌스는요. 매우 현대적이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닐까 싶지만요. 여기에는 아주 살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CCTV와 동작 감시 센서가 있고요. 안락을 가장한 삭막한 독방에서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감자들은 수감된 직후 3년간은 오직 교도관만 접촉할 수 있고요. 이때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일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죠. 왜 안 친해질까 3년 동안? 수갑 잘 찼나 점검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받아줄 것 같아.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안 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감자들이 이 상황이 반복되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형벌보다 진짜 심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무관심이네 무관심.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으로 재소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깨끗한 지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친청교도소입니다. 자, 이 교도소는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꽁꽁 쌓여있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오는 이들이 대부분 중국의 최고위급 정치범이 수감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부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D사와 홍콩의 4대 일간지인 M사의 보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죄수복 대신에 일상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비리 혐의로 18년형을 받고 수감된 전 샹하이시 당서기 천량위는요. 늘 반듯한 양복 차림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죄수가요. 교도소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하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저 교도소장님이 아니에요. 아니 뭐 예.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왜 양복을 아닌데. 자, 또 이들이 묵는 교도소는 20제곱미터 규모의 1인 1실 독방인데요. TV는 기본이고 무려 욕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전 충칭시 당석이었던 보시라이의 식단은 매일같이 육류와 생선류는 기본이었고요. 중국의 고급 요리를 대표하는 샥스핀, 해삼 요리 등 산의 진미를 곁들인 특별식까지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친청교도소에서 최고위급 정치범들이 호화롭게 대접받는 이유는요. 수감 생활이 끝난 뒤 다시 정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교도소로 몰아넣은 세력에게 극단적인 저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복수할까 봐 그러니까. 복수할까 봐.
그러나 호화롭다고 알려졌어도 교도소는 교도소인 게요. 이곳의 보안 시설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삼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식구멍을 통해서 24시간 관찰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복, 사복은 허용하되 넥타이, 또 끈이 달린 운동화는 내부반이 금지죠. 끈은 혹시 끈 위험하죠. 목을 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넥타이도 안 되고. 소지품 하나하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땅.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할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 나폴레옹 3세 시절부터 한 세기 동안 프랑스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악명을 떨쳐온 곳. 바로 윌드 디아블, 즉 악마의 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정부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온갖 범죄자들을 유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악마의 섬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감옥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드레피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영화 빠삐용의 실존 인물 앙리 샤리에르도 이곳에 수감됐었다고 합니다. 빠삐용 하면 생각나는 명장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주인공이 깜빵 안에 이 바퀴들을 잡아먹는 장면인데 실제로 악마의 섬을 조금만 살펴보면 영화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죄수들에게 주어진 의복은 신발과 지풀 모자가 전부였기 때문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요. 환기도 잘 안 되는 방 안에서 땀 냄새와 악취로 가득한 죄수들이 80명이나 수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현장 답사를 나올 법한 수감 환경 때문에 종종 탈옥을 시도하는 죄수들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려면 식인 물고기인 피라냐와 악어가 버글거리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 건넜어요, 운 좋게. 그러면 이제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딱 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악마의 섬. 1946년 프랑스 정부에서 이 감옥의 폐쇄를 결정한 뒤 그간 방치돼 있다가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송송 커플의 웨딩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 중에서도 해안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작은 섬 엘카투레즈인데요.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섬뜩합니다.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어떠한 자유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하루 18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 혹독한 수감 생활을 견디다 못한 죄수들은 결국 엘카투레즈로부터의 탈출을 꿈꿨습니다. 36명의 죄수들이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 3인의 탈옥 사건입니다. 1962년 6월 12일 아침 점호 시간에 응하지 않는 죄수들을 흔들어 깨우자 사람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침대에 누워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건 전날 밤 숟가락과 진공청소기로 만든 드릴로 교도소 벽을 파낸 세 남자는 그대로 감옥을 빠져나가 유유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보안당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해안경비선과 군 헬리콥터를 동원, 무려 17년간 사상 최대 수색전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탄 뗏목의 잔해만 찾아냈을 뿐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79년 FBI는 그들이 거친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동안 무려 약 2만 명의 범죄자를 잡아들인 19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범죄자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 이야기입니다. 비도크는 정식 제대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범한 빵집 아들에서 한순간에 탈영병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1795년에 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생활을 같이 한 위조 집회범의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뒤에 정말 의도치 않게 진짜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비도크. 그는 그때부터 탈옥, 범죄, 옥살이, 삼중고를 반복하며 숨어 살기와 변장의 명수가 되며 범죄자의 생리와 수법을 모조리 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 회의를 느낀 걸까요?
경찰에게 교도소 내 정보원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뭐 이때까지는 경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당시 파리의 모든 경찰들이 애를 먹던 일명 백작부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겁니다. 결국 그를 신임하게 된 경찰은 비도크의 범죄 노하우를 수사에 이용, 파리 경찰국 산하의 범죄 수사과를 창설했고요. 그는 초대 과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수사국의 멤버는 모두가 전과자. 소위 전과자 어벤져스들의 성과는 창설된 지 8년 만에 파리의 범죄율을 무려 40%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던 수법 이거 다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후배들이죠. 아, 얘네들도 이렇게 했네. 아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도크는 프랑스 경찰 수사 체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잠복 수사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비도크입니다. 게다가 근대 과학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범죄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방법까지 전파했는데요. 그런데 1832년 시민들 사이에서 비도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는 수사 과장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내 이름은 비도크, 탐정이죠. 자신이 직접 사설 수사기관을 설립해 역사상 최초의 사설 탐정이 되고 맙니다. 대단한 인물이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는 현대 형사 탐정의 모델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베네수엘라 북동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 마르가리타. 이곳에 수감자들이 왕이자 수감자들의 말이 곧 법인 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샌 안토니오 교도소. 자, 소위 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이곳. 교도소 안에 디제잉 부스가 있는 클럽에 또 언제든 수영을 이렇게 쫙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수감자들은 단순 면회가 아닌 여자친구와 자신의 수용실에서 개인 시간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애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 여기까지라면 덴마크의 열린 감옥을 벤치마킹 했겠나 싶지만요. 안타깝게도 범죄 도시 교도소 편 그 자체입니다. 총, 그리고 마약. 이 교도소 내에서 아주 굴러다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교도관도 아닌 수감자가 총을 들고 교도소를 활보하거나 건물 사이에서 아주 대놓고 마약을 흡입하는 모습까지 흔하다고 합니다. 참 진짜 뭐 어이가 없네요. 아니 그럼 그 총을 들고 다니는 얘기는 네. 그 안에서 뭐 총격전도 가끔 있다는 얘기네요. 들고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약도 거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 자, 이곳 산안토니오 교도소를 장악한 깽단 때문인데요. 일명 토끼라 불리는 대장 테오필로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과 노트북을 소지한 수감자가 총기와 마약 거래를 주도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는 교도소 내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인근 국가와 미국으로 운송되는 마약까지 도맡을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디 하루빨리 베네수엘라 최악의 무법지대 산안토니오 교도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렌부르크 연방교도소. 하지만 교도소 앞에 있는 저 조형물 때문에 검은 돌고래 교도소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곳은요. 러시아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교도소입니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범, 식인 범죄자, 소아 강간범 등 법원에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한 무기수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감자 약 700명에게 희생된 사람이 무려 3,500명입니다. 아유, 악질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여있던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 교도소 내부 모습이 공개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각 수용소의 문 앞에 이게 진짜 핵심인데 문 앞마다 각 수감자의 범죄 내용이 아주 소상히 기록돼 있습니다. 강간했고 5명 죽였고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둑질 12명 죽인. 12명 죽인. 서로 되게 무서워하겠네. 바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의 교도관들 대부분은 이곳의 수감자들에게 일만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더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교도소 내에는 약 2,000대의 CCTV가 작동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15분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면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이 좁은 방 안에서 취침 시간 외에는 절대 누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를 두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쉽고 음.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힘든 곳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남동부 슈타이어마르크주의 무어강 계곡에 있는 도시 레오벤에 가시면요. 아니 이게 리조트야 교도소야? 싶은 곳이 있습니다. 모던한 풍기는 세련된 외관. 뭐야? 저렇게 도서관 생겼다고요 정말로. 뭐야? 건물 좋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쾌적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헬스장과 체육관, 말도 안 돼. 거기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과 안락한 소파가 있는 정도면 휴게실까지. 아니 일부러 죄 짓겠다. 저기 들어가려고. 나도 정말. 방금 그 생각했어. 어. 저 정도면 내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데 가는 그래, 사람이 그래.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곳은 오스트리아 저스티 젠트룸 레오벤 교도소인데요. 전 세계 교도소에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일명 5성급 교도소로 불리고 있는 곳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수감자 개인의 사생활도 중시해서 완벽 방음까지. 여기에 가장 놀라운 건요. 원할 때면 언제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무려 24시간 애니타임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데. 아니 진짜 이거 뭐 괜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집보다 좋아요. 아 그래도 감옥인데. 자, 레오벤 교도소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 인간의 고유한 존엄을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이들을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존중할 것이다. 즉 진정한 교종은 수감자들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고 열악한 시설이나 수감자의 인권 침해는 오히려 교정에 해가 된다는 의미죠. 이 교정 방법이 좀 획기적이어야지 여기까지만 나오면 오히려 역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정 효과라는 말, 네. 그 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미국의 범죄 재발률은요 약 67%고 우리나라는 약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범죄 재발률은 23%. 오. 세계 여러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벤 교도소를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들의 수감 생활을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그치. 처벌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옥죄고 막 처벌하고 이것도 답은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모든 너무 걸 풀어줘도 다 안 되고. 방임하는 것도 답이 아니니까 적절한 선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